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한국 기술을 빼내며 성장을 거듭해 온 바 있습니다. 중국 대표 기업 BOE는 지난 2003년 한국 하이디스를 인수한 후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업계 최초로 플렉서블 OLED 양산에 돌입함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주요 경쟁국인 대한민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 BOE는 중국 기업 중에 가장 많은 투자를 받는 기업으로 그 금액은 약 50조 원에 달하며 무려 12개나 되는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2개의 새로운 생산 라인 구축이 예정되어 있다. 영어 명칭인 BOE는 설립 당시 명칭인 베이징 동팡전자 베이징 오리엔탈 일렉트로닉스의 이니셜을 딴 것이나 현재는 BOE 자체가 공식 명칭이다. 자체적으로 Best on Earth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BOE의 제품은 그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좋지 않습니다. 애플이 중국 부품사를 선택했다가 대분노하며 다시 한국으로 물량을 돌리고 있어 화제입니다. 삼성이나 LG 대신 중국 BOE 패널을 일부 채택했다가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현재 상황. 무슨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디스는 SK하이닉스 현대전자에서 LCD 사업부가 분사돼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BOE는 인수 후 투자를 뒷전으로 하고 즉각 기술을 빼내가 공분을 샀습니다. 그 후 BOE는 중국 1위 업체가 됐으며 현재도 한국 OLED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BOE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받은 보조금 총액이 2조 1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BOE는 한국보다 저렴하게 LCD를 팔 수 있었고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갔습니다. 그리고 BOE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애플은 중화권 매출이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2016년 팀쿡 CEO가 중국과 맺은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에 BOE의 LCD 패널은 아이폰에 빠르게 적용돼 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이 장악했던 OLED 패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7년부터 아이폰의 OLED 패널을 공급해 온 바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2019년부터 아이폰 일반 모델에 공급해 왔습니다. BOE 또한 꾸준히 OLED 공급을 타진했는데 낮은 수율과 성능이 문제가 돼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다만 아이폰 수리에 사용하는 교체용 OLED 패널에 제한적으로 납품됐을 뿐입니다. 그동안 애플이 중국 BOE를 제외했던 것은 저전력 및 터치 일체형 패널을 원했던 애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BOE 일부 물량이 아이폰에 채택되기 시작됐습니다. 프로 모델이 아닌 일반 저가형 모델에 탑재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BOE는 2021년 아이폰 OLED 수요의 10% 2천만 장 정도를 공급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가을 출시될 아이폰 14에도 BOE의 물량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일반 모델용으로 5천만 장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체 디스플레이 공급량의 25%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BOE 제품은 한국산보다 30% 이상 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애플은 BOE 패널을 일부 채택해 원가를 절감하고 한국과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추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BOE 회장은 삼성과 LG를 넘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용 OLED 1억 장을 쏟아내겠다면서 말입니다. 지난해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전체 규모로 보면 삼성이 4억 7천만 장, BOE가 5,600만 장, LG가 4,800만 장 정도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와 중국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BOE가 OLED 생산에 넉 달째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수율이 낮은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BOE의 수율은 80% 정도로 90% 이상인 삼성과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OE는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TFT 회로 배선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애플에 적발되면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결국 페널티를 받게 됐고 2에서 5월 사이 애플 제공용 물량은 거의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부족 또한 중국 업체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IT기기 수요가 늘면서 모든 반도체가 부족해지자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라인을 재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DDI 가격은 1년 사이 30%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량마저 구하기가 쉽지 않아 중국이 대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의 타격은 크지 않았는데 자체 생태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로부터 DDI를 공급받고 LG디스플레이는 같은 그룹사인 LX세미콘으로부터 제공받아왔습니다. BOE 또한 LX세미콘으로부터 DDI를 공급받아왔는데 결국 물량이 부족해지자 같은 계열사를 먼저 챙겼던 것입니다. 애플 또한 서둘러 BOE 발주를 줄이고 수율이 더 높은 LG 디스플레이로 물량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제공 물량은 1억 4천만 대로 지난해보다 70%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천만 대로 예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LX세미콘의 전체 매출 중 80% 이상은 DDI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올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LX세미콘의 주가는 3배 이상 올랐고 영업이익 또한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반기 출시되는 아이폰 14 패널 역시 삼성과 LG가 대부분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침해 경고도 BOE의 아이폰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2번이나 특허 보호를 강조했는데 BOE가 픽셀 구조와 터치 전극 특허를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삼성 의존도가 상당해 삼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점유율은 70%대 이상입니다. 이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플로부터 위약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애플이 예약 물량을 가져가지 않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총 2조 5천억 원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3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가 7,700만 대 분을 제공했고 LG 디스플레이는 2,900만 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 측이 프리미엄 라인 물량을 제공해 애플에겐 없어선 안 될 존재입니다. BOE가 현재 한국을 따라잡지 못한 기술로는 저온다결정산화물 방막 트랜지스터 LTPO TFT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BOE가 애플에 공급했던 제품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저온다결정 실리콘 LTPS TFT 60 기술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완성을 못해 수율을 높이기 위해 눈속임을 했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TFT는 각 픽셀의 밝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이 사용하는 LTPO 저온다결정산화물 기술은 120을 사용하면서도 디스플레이 전력 소모를 최대 20% 줄일 수 있어 아이폰 최상위 버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LTPO는 애플이 2014년 개발한 디스플레이 공정이지만 제대로 된 기술 구현은 삼성 디스플레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최근 LG 측도 구현해 내긴 했지만 아이폰 14에 적용된 후 상품성이 검증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삼성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부터 적용해 이미 충분히 증명돼 있습니다. BOE는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5의 적용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패널 양산 테스트를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대비 밝기가 40% 가까이 떨어져 아이폰에 채택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 대비 기술 수준이 여전히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아이폰 13 화면에 녹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녹조와 적조 현상이 발생된 바 있는데 중국 BOE가 납품했던 패널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출시한 폴더블 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돼 디스플레이에 금이 가거나 화면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 대신 BOE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전시회 디스플레이 위크 2022에서도 발생했습니다. BOE가 신기술을 뽐내며 선보인 AMQLED 패널에서 선결함이 발생한 것입니다. 업계에선 구동신호 및 패널 불량 가능성을 지목했으며 공정이 잘못됐거나 아직 개발 단계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흑평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실험 단계 수준인 기술을 갖고 왜 전시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BOE는 마지막 날 이 제품을 아예 꺼놓으며 체면을 구겨야 했습니다. 결국 BOE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BOE 패널이 탑재된 아이폰의 보급형 SE 모델은 미국에서 출시 2달 만에 공짜폰이 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은 해당 모델 생산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과 BOE는 중국 측에 잇따른 봉쇄 조치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중국 내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2자릿수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급등했던 LCD 패널 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빠르게 급락해 LCD 패널 비중이 상당한 BOE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BOE의 주가가 50% 이상 폭락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24%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7,500만 대로 1분기 만에 애플이 차지했던 왕좌를 빼앗았죠. 같은 기간 애플의 출하량은 5,700만 대였습니다. 중국에 스마트폰 공장이 없을 뿐더러 현지 점유율도 1% 미만이라 피해가 적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제2하이디스 사례를 막기 위해 인수합병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정부가 직접 M&A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또 한국 업체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철저히 보호해 중국으로의 유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